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체에 땀 나는 부분을 상담 도와드릴 최성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88세 같지 않으신데 그 나이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네, 근데 이 상체로 나는 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혹시 이 땀뿐만 아니라 좀 쉽게 더워하고 남들은 안 더워하는데 혼자만 더워하는 증상 있으실까요? 예, 그래요. 그런 증상도 있고 요것도 좀 예, 오래 그것이 이제 드셨어요? 그게 오래 가진 않고 순간순간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확 더웠다가 또 덜 더웠다가 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혹시 땀 나시는 게 오후 되면 더 심할까요? 아니면 오전이랑 오후 상관없을까요? 그게 이제 날이 더 더우면 더 나겠지만 네. 아주 오후나 오전에나 네.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증상이 와요. 순간순간적으로. 예. 네. 그러고는 네. 그냥 이렇게 몰라요. 나이 먹어서 이제 눈이 어디하고 좀 어지러운 게 있고. 어지럼증도 있으시고요. 그 네. 치료는 좀 받아보셨나요? 치료는 뭐 그냥 신경과 다니고 안과 다니고 내과 다니고 뭐 더 필요할 때는 외과도 가고 그러지 한의과도 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네. 식사는 잘 하시나요? 식사요. 네. 이제 당뇨 환자는 끼를 못 끊는잖아요. 네네. 예, 밥 먹고 나서 한 3시간 있으면 자꾸 이렇게 좀 뭐 배고픈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욕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욕도 요새는 안 좋았는데 오늘도 조금 깨나네요. 아, 오늘은 좀 좋으세요? 예, 오늘은 좀 저녁에도 죽을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랑 상담하고 나서 좀 더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약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머님 말씀해 주신 증상, 뭐 다한증의 범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의 범주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다한증은 물론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이외에도 뭐 필요 이상의 열이나 뭐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뭐 감정 자극이나 긴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율신경계 조금 이상 현상인데 좀 네. 쉽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고 아까 말씀해주신 식은땀, 이 땀 많이 네. 나는 등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머님 네. 같은 그 말씀해주신 증상 어지럽고 땀 많이 나고 특히 상체 쪽으로 많이 나고 게다가 혼자 더워하는 훅훅 더워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예, 두근거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기력적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는 땀 기허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지금 상체 부분의 땀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 어지럽고 이런 등의 증상 말씀해 주신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몸에 중요한 진액, 음혈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지금 다한증의 경우 같아요. 한마디로 어머님은 좀 몸의 기운과 우리 진액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진액이다, 기혈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 젊을 때는 주전자라고 우리 몸을 표현해 볼게요. 물도 많고 불도 강해서 팔팔 끓여도 주전자가 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아쉽지만 물도 줄고 불도 줄어요. 근데 네. 빈 주전자를 약불에 올려놔도 결국엔 주전자가 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어머님의 증상, 몸에 허함이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허하기 때문에 보충해 줄 수 있는 한약 또는 보약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예. 좀 가장 좋으려면 저는 지금 전화 통화만으로는 모든 걸 상담해 드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침 치료 또는 한약 치료, 보약 치료 이렇게 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약 치료요. 네, 어머님은 지금
허한 부분이 가장 발생되는 원인,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허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 타던 주전자가 물을 부으면 타지 않겠죠. 네, 그것처럼 어머니는 한약 치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여기 그 식은땀 나는데 황기를 다려 먹으면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황기요? 있어요. 예. 네, 네, 황기 다려 드시는 부분 좋습니다. 황기는 우리 몸의 기운을 강화시키는데 우리 네. 몸의 기운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땀구멍이 쉽게 열려버리고 땀이 쉽게 흐르는데 그거를 황기가 잡아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황기를 과연 주변에서 좋다고 했는데 몇 그램을 몇 리터의 물에 끓여서 복용을 하셔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네, 저기 돼지 감자. 네, 돼지 감자요. 그것이, 당뇨 예, 때문에 당뇨에 좋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아니 400, 300까지 올갔던 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돼지 감자가 당뇨에 확실히 좋은가요? 확실히 좋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예. 돼지 감자나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신뢰를 하시기보다는 예. 건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머님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전화 끊고도 계속해서 우리 원장님들의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의 증상 전화 통화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한증,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봐야겠죠. 그렇죠. 네, 최혜원 원장님, 다한증 말고도 땀이 나는 증상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땀이 난다는 거는요, 아까 최성근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몸에 이제 호위하다 할 때 위자를 써서 위기라는 게 피부 표면으로 이제 흘러 다닙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네, 이런 에너지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 그 호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가 약해지면 땀구멍을 꽉 쪼지를 못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인 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땀을 종류를 좀 구분을 해 보자면은요, 이게 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나는 땀과 또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땀이 사실은 좀 구분이 됩니다. 움직일 때 나는 땀은 자한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나는 땀은 도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원인이 조금 달라요. 어머님은 움직일 때 땀이 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한에 속하고요. 보통 원인이 기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기가 허해서 기허로 많이 나타나시고 또 자한이 나는 경우가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만약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신다면 몸에 이제 습열이라고 해서 습담과 습열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담과 습이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게 속열이 쌓이면서 자한이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지금 당뇨와 혈압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당뇨가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의 몸을 조금씩 에너지를 깎아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당뇨를 오래 지금 아까 잠깐 혈당이 300이라고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몸이 굉장히 피로하고 사람이 기허, 허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움직이면은 땀이 나는 이런 증상이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을 자는 중에 나는 땀은 이제 도한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보면 잠을 잘 때 한 1시간 정도 두피나 목에서 땀이 나는 경우를 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일어나 보면 베개나 옷이 젖어 있어서 이거를 도둑할 때 도자를 써서 몰래 나는 땀이라고 도한이라고 합니다. 도한의 원인은 음허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기허, 자한은 기허, 도한은 음허라고 해서 약간의 원인이 다르지만 기허가 오래돼서 음혈까지
이제 손실을 입게 되면은 도환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환이 조금 더 진행된 나쁜 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모두 허증에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치료법에 있어서는 보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해주는 약을 써야 돼요. 아까 시청자분께서 환기를 잠깐 예로 말씀드려 주셨어요. 환기라는 거는 기운을 보해주는 약입니다. 아까 음허가 있었고 기허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한에 쓰는 약은 맞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쓰면 좋지만 환기 하나만 쓰게 되면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환기 같은 경우는 기운을 또 너무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올려주는 거를 적당히 억제하면서 땀을 조절해주는 약을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환기 하나만 다려 드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체질에 맞게 당뇨와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또 다른 가슴이 두근거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다른 증상들까지 모두 포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한약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군요. 공통적으로는 허증 때문에 발생되기는 하지만 도환과 자한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열이 위로 치솟기 때문에 이 상열증을 느끼시는 것 같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상열증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열증의 생활 관리는 우선은 열이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차갑게 됩니다. 네. 매우 아래쪽이 이제 냉하게 돼요. 혹시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님도 배가 차거나 손발이 찬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손발이 굉장히 차서 따뜻하게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발이 매우 차신 분들은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어떤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유산소는 싫어하고요. 근력 운동 주로 해요. 어떡하죠? 유산소가 더 좋은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 손발이 계속 찬 거였군요. 그렇죠. 앞으로 유산소 운동을 꼭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중에서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이 가장 무리가 안 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릎이 만약 많이 아프시지 않다면 걷기를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달리는 게 뭐 체중도 줄이고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좋지 않을까? 근력도 더 세지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팔을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서 걸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고 아래쪽이 또 차갑다 보니까 반신욕 같은 게 아주 좋습니다. 아래쪽을 좀 따뜻하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돌려주면 위로 올라갔던 그 열기와 에너지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배꼽 아래 단전 같은 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어머님들이나 또 하체가 차가우신 분들은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이 많이 차가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집에 만약에 반신욕 욕조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할 때는 족욕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족욕을 하실 때 포인트는 꼭 종아리까지 담그시라는 겁니다. 발만 담그지 마시고 종아리까지 꼭 마사지를 해주면서 족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복부와 다리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젊은 분들이 냉증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기에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치마를 너무 많이 입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또 여름 같은 때에는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이런 것들도 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열이 많으신 분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더 많이 쐬시는데 상초를 차갑게 하면 할수록 위에를 더 뜨겁게 하는 에너지가 더 나중에 올라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나 그런 좀 열을 낮춰줄 수 있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술이라던가 또는 뭐 고기류, 특히 비계가 많은 그런 고기류, 맵고 짠 음식들은 모두 다 열을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특히 고량 후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상부 쪽으로 뭐 여드름이 난다거나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거나 뭐 탈모가 또 많이 생기신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혹시나 몸이 조금 부하시다면 비만이 좀 있으시다면 체중을 감량을 하시는 게 이런 땀의 예방 그다음에 상열증의 예방에 모두 좋고요. 마지막으로 잠을 좀 푹 주무셔야 돼요. 직업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상열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십니다. 잠을 좀 푹 자서 밤에 잠을 잘 때 동안 기운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